첫 주제는 그래서 그 의혹은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어제 불송치 결정을 잠깐 보면요. 어제 경찰이 내린 불송치 결정, 그러니까 검찰로 넘기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거는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역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인데 성매매 처벌법이나 그다음에 알선 수재 같은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2015년 9월에 추석 선물을 받았다. 약 20만 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알선 수재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위에 금품을 제공한 것과 포괄일죄, 그러니까 같은 범죄로 볼 수가 없다. 관계 유지를 위해서 선물을 줬을 것으로 그런 것으로 봤습니다. 일단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가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동아일보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당연한 결과다. 이러다 경수완박,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 외치지 않겠나?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뭐라도 할 줄 알았는데 못했다라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의 판단입니다. 일단 여러 번 저희가 얘기한 내용의 경찰 불송치 결정 규정을 듣기 위해서 판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FD님이 판례를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자, 경찰은 네모다. 다양하게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의견 아니면 앞으로 전망 다양하게 주시면 됩니다. 예. 판넬에 저희가 경찰은 네모다. 길게 돼 있는 네모가 꽤 큽니다. 근데 두 글자만 써도 됩니다. 예. 네. 일단 국민의힘 패널이지만 그래도 내부 비판이 양쪽 두 분 다 많이 하시는 김근식 교수님과 아니 왜 웃으세요? 일단 저희 할 만한 얘기를 좀 하고 교수님과 있는데. 두 분들 일단 한번 드시고 아니, 화면상 저희가 그러니까 본인들의 예. 김근식은 고생한다. 천하람은 난처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 참. 세상에. 최 배우님 히트입니다. 한글 모르세요? 예. 두 분은 일단 내려주시고요. 두 분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예. 교수님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요? 경찰이요. 경찰이요? 예. 네. 이번에 그 불송치 결정서 쓴 계속 거 확 뛰니까 들고 계셔요. 들고 계세요. 참나. 예. 그 불송치 고생하십니다. 결정서 낸 것도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공부도 열심히 했고 예. 법조문이나 법리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 열일하면서 공부한 것 같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무리하지 않게 예. 무난하게 잘 해석을 하고 잘 정리를 한 것 같다. 그런데 고생한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고생한 것도 있지만 눈치도 봐야 되고 예. 여기저기 수소문도 해봐야 되고 이 다음은 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할 일도 많이 남았고 그래서 이모저모로 고생하고 참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는 게 뭔지. 예. 저도 요새 저희 당 관련해서 얘기할 때 늘 난처한데요. 그러면 경찰도 난처하다 이렇게. 그렇죠. 경찰도 난처할 것 같습니다. 경찰도 난처하다. 우선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성상납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증거를 못 찾았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경찰에서. 만약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면은 그걸 공소시효 문제는 예를 들면 어떻게든 포괄일죄로 엮든 뭘 하든지 해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사실 법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OX를 얘기 안 하고 공소시효 만료만 얘기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증거를 못 찾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경찰이 난감하냐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무고라든지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남아있는 혐의를 다 무혐의를 해버리는 것도 난감해요. 지금 여당이 총 출동해가지고 이준석 대표 추가로 좀 제명 같은 징계도 하려고 하고 가처분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지금 저희가 발표할 만한 게 없는데요. 내지는 성상납이 확인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자니
참 난감할 것 같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수사의 중립성이 놀라운데요. 뭐 안 된다라는 몰라요, 저도. 아니, 보는지 안 보는지. 아, 정말 난처하네요, 우리 천하람 말씀을 변호사. 자꾸 그러세요. 천하람 의원도 난처했다. 아니, 네, 난처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예. 저 예리한 지적이셨습니다. 네. 최이배 의원님. 네, 지금 방금 이제 천하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고죄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은 진짜 성매매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칼자루를 경찰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뭐 말씀하신 대로 여당 눈치도 보겠고 대통령 눈치도 보겠고 뭐 지금 두루두루 지금 난감한 상황일 겁니다. 예. 예. 외줄타기 중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외줄타기 중 뭐 개요는 천하람 위원장님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거기 하나 더 더하면 경찰은 지금 경찰 내부의 개혁이 되게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경찰대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을 경찰대 외의 그룹에서 경찰대 카르텔을 깨고 싶어 하는데 마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볼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몇 차례 드렸지만 이준석 대표 수사 라인도 보면 경찰대가 없이 경찰총장을 제외하면 전부 다 비경찰대 출신들로 라인을 채워놓을 만큼 인사로서는 최대한 다 작업을 했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뭘 있어야 하지인 건지 아니면 정말 한 방을 딱 보여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지 외줄타기 심정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분의 말을 한 문장으로 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여전히 칼자리를 쥐고 있지만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난처하고 전체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경찰이라는 걸로 네 분의 의견이 같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난처하다, 고생한다, 뭐 이런 부분, 외줄타기다. 어떻게 보면 앞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경찰이 그러면 중립적으로 그냥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수사하느냐?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이번 첫 번째 이 불송치 결정은 그런 나름대로 노력을 한 성과로 예.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성삼납 여부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적시할 수도 있잖아요. 지난주에 그 이재명 후보 그 이른바 그 허위사실 공표 그 성남 FC 변호사회 대납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불송치했을 때 불송치 결정문에 보면 이건 불송치로 하지만 대납 의혹들이 계속 있다라고 써놨거든요. 대납했을 가능성을 네, 배제할 수 없다. 없다라는 하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그렇죠. 공직선거법상의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불송치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는 했었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성상납 관련된 포괄 그 뇌물죄하고 그다음에 알선수재죄는 그런 내용 없이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원리 원칙대로 고생 많이 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면서 한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또 나머지 혐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고민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경찰청의 그 반부패 공공수사대 이 대장이 한 달 전에 교체가 되고 나서 이제 비경찰대 출신으로 원래는 경찰대 출신이었고 이분 심지어는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가져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그 신문에 기고할 정도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입장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제각 교체가 됐죠. 교체가 되고 나서 바로 김건희 여사 두 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 나온 결과만 갖고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무고건이 남아 있죠. 무고의 핵심은 이준석 대표가 무고인 것이 유죄를 받으려면 성상납이 있었다는 것이 한편으로 입증되어야 해서 경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져보는 즉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가세현이 했던 주장은 충분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 무고로 걸려야 된다라고 예. 발표를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있지 화면에 않습니까?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의 남인 혐의. 그러니까 검찰이 어제 불송치 결정한 건 성매매 처벌법, 그다음에 알선 수재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추석 선물에 대한 2015년 추석 선물에 대한 거는 뭐 공소시효가 지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서 불송치하기로 했는데 김철근 정무실장 전 정무실장이죠. 에 대해 성상납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아오고 대신 7억 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각서를 줬다라는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인데 이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강신업 변호사가 제기한 이준석 전 대표가 한 가세현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가 무고다라고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사에도 그런데 2013년에 있었다고 김성진 대표가 주장하는
성상납 여부가 꼭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런데다가 이제 김철근 실장 같은 경우는 나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기만 하면 사실 전자는 유죄로 만들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 하지만 후자 같은 경우는 성상납 문제가 확인이 되면 성상납을 받은 것이 확인되어 무고죄로 기소 의견에 송치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여권의 비대위로서는 마지막 바라는 그림이겠죠. 근데 지금 보면 증거인멸 교사는 제가 봤을 때는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인멸 교사라는 것은 본체가 되는 범죄 행위가 있고 이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해야지 증거인멸 교사가 되는 건데 이번에 1차 불송치 결정 나온 것들 보면 이 본체가 되는 범죄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뭐 공소시효가 만료됐든 혐의가 없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있는 게 무고인데 제가 왜 이거를 좀 회의적으로 보냐 하면은 만약에 경찰이 정말 눈치를 본다면 그래서 안 되지만 성상납과 관련한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같이 저는 내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못하지만은 여기에 성상납 본체는 있었기 때문에 무고는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수사가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몇 달 동안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성상납이라는 본체를 명확하게 못 밝혔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며칠 더 수사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나올까? 저는 솔직히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하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더 수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가서 지금 12시간 조사받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 이게 논란이 불거진 게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재판의 증거에 이준석 대표에게 접대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성매매했다라는 내용까지 있는 게 증거 목록에 나오면서 그거를 처음에 폭로하게, 그러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재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이,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그건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그거 자체가 이준석의 성매매 성상납 사건은 아니니까 그 실체를 파악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금 몇 달 진행이 되었고 뭐 이준석 대표까지 자기가 조사를 받고 왔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이제 판단만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첫 번째로 어제 이렇게 지금 일단은 불송치를 딱 해놨는데 눈치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에서. 그래서 이 분위기를 보고 이 무고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남겨놓은 것은 예. 뭔가 정치적으로 지금 경찰도 판단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뭔가 남겨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 변호사니까 제가 여쭤보면 무고죄를 유죄로 입증해서 처벌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쉽지가 무고죄가 굉장히 형량이 높잖아요. 그렇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명예훼손에 대해서 또 무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사실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형태의 일단 정상적이지 고소입니다. 않은 정상적이지 무고죄. 않은 거고, 그리고 무고라고 하려면은 정말로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예. 이렇게 정말 허위의 사실을 고소를 해야 되는 건데. 악의적으로 네, 네. 그래서 악의적으로 고소했을 때 무고다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약간 다르다라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요. 애당초 무고죄라는 게 쉽게 인정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생각나는 게 우리 정치 활동하다 보면 고소 고발 많이 당하잖아요. 예. 그래서 조사를 받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그러면 나를 고발했던 그 정치인이나 정치 단체에 대해서 제가 무고죄 안 걸거든요. 그냥 조사받고 해명하고 무혐의로 끝나는 거지. 이렇게 정치적 논란의 한 복판에 있는 이슈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고 걸고 이 명예훼손을 다시 무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이례적인 근데 지금 이게 행위죠. 당사자가 가세연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세연의 악의적인 내용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준석 대표와 가세연은 정말 서로 뭐 이제 철천지 원수 같은 그렇죠. 거죠. 원수가 네. 됐죠. 앙숙이 됐고 이 서로의 지금 그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또 무고죄로 고발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 가볍게 여길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 팬클럽의 전 회장이었던 강신업 변호사가 중간에 3자 입장에서 고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사건이라서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죠. 딱 하나입니다. 뭐 기소가 돼서 유죄를 받고 이런 건 나중 문제고 경찰 발표에 성상납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 의견을 성취했다까지만 발표가 되면 사실은 국민의힘으로서는 필요한 건 다 얻은 거예요. 그것을 가져와서 윤리위가 아니 성상납을 받은 정치인이라니 그러면 징계 이렇게 해서 징계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준석 대표를 정치적으로 사망하게만 만들면 예. 윤핵관이 간절히 그리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불송치 결정을 최나람 변호사 해석으로는
어제 나온 걸로 봐서는 그 성상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나 정황을 확인을 아직 못했다고 지금 해석을 하는 저도 거죠. 통치가 될 거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바라고 있지 않겠냐.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야. 뭐 일단 원래 지켜봐야 나왔던 되겠지만은. 얘기들은 그거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2013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성접대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하겠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요. 다만 조사해 보니 실제 있더라. 사실관계는 성접대를 받았을 안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 정도 문장이 들어가 있으면 예. 그것 그걸 봐 가지고, 그쵸. 하고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윤리적이지 않네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그 문장이 안 들어간 거는 없었기 때문에 안 들어갈 것으로 확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있었다면은 어떤 식으로 좀 흘러나오지 않았을까. 언론 보도의 형태가 됐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결정문의 어떤 일부 문구가 됐든 그런 것 같고요. 또 모르죠. 뭐 이렇게 약간 방심하게 해놓고 또 같이 롤러코스터처럼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이게 또 너무나 집중이 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상납의 정황이나 증거가 있으면 경찰이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있다고 한다면 가세현이나 기타 등등 다른 사람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고 예컨대 구체적인 당사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CCTV가 있다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당시에 성접대를 했던 장소에 술집 사장의 증언이 있다든가 뭐 이런 예. 굉장히 구체적인 걸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지금 없는 걸로 봐서는 찾지를 못했거나 확보를 못했거나 확인이 안 된 상황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다 강용석, 강신업 이런 분들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랑 강시성을 가진 변호사들이랑 좀 악연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주에 있는 건지 뭐에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주요? 예, 예. 아무튼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뭐 좀 악연이 있습니다.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그거는 몇 가지 혐의고요. 이제 남아 있는 혐의는 무고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인데 지금 네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에도 핵심 포인트, 키 포인트가 되는 이른바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그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윤리는 어떻게 할까라는 건데요.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리는 그래도 고다라는 입장입니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불송치라고 하는 게 혐의가 없다는 뜻하고는 좀 다른 결이 다른 거 아닙니까? 유무죄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기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면죄 여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윤리위는 당에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더 칼날같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 윤리는 이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또 징계 절차를 열었고요. 오는 28일 날 또는 그 전에 뭔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방향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영화 암살의 그 명대사 있죠.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이게 지금 윤리위 내부에서 회의하는 내용까지는 대통령께 보고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리위원들 계속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싸우고 있다. 우리는 이준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윤리 부위원장을 사퇴하신 유상범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서 우린 지금 싸우고 있다. 뭐 성상납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징계가 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이용호 의원도 오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윤리위가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이게 법원에 또 이준석 대표가 다 가져가서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니 뭐니 얘기하는 건 나중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윤리위도 그러니까 윤리위라는 것은 하나의 조직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인 개인이 대통령님 제가 이준석 대표 제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사방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가장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밖에서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충성 경쟁의 면이 저도 있다고 보는 것이요. 사실 지금 이제 만약에 성상납 관련한 부분이 안 밝혀진다고 하면은 남는 거는 발언밖에 없어요. 양두구육 뭐 이런 양두구육. 것들인데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면 제가 만약에 윤리위라고 하면 최대한 적게 할 것 같아요. 그나마 뭐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 7개월 이런 거. 그러니까 당대표 임기만큼만 당원권 예. 정지를 해가지고 어차피 당대표로는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남은 가처분들 뭐 이거 지금 다툴 이익이 이준석 대표한테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전략으로 갈 것 같은데
그래야 그나마 법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 가지고 제명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들었을 때도 이게 지나치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합리적인 얘기가 과연 우리 윤리위 회의장 안에서 통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다들 일단 못 먹어도 제명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리스트 올라가실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저 우리 천하람 위원장 말씀이 정말 우리 당의 그 일각의 흐름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까 이제 영화 암살에서 그 대사를 인용을 하셨는데 예. 암살 영화를 이준석 쫓아내기랑 좀 비교하는 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암살의 명대사는 대사는 맞습니다만 열심히 암살의 싸우고 있다는 걸 명대사는 또 이런 게 보여줘야지. 있습니다. 예.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16년 전 임무 수행합니다. 라는 명대사가 마지막 끝에 마지막에.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 상관은 없는데. 염석진이 또 하는 말 있잖아요. 죽으면서 왜 그 배신했냐고 그러니까 난 광복될 줄 독립될 줄 몰랐어 그러잖아.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에요.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고 인생이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갑자기 말 천하람 위원장의 저는 큰 말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아니, 예. 갑자기 암살 대사가 교수님께서 나왔어. 막 부여를 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당이 사실 이게 생각 이게 못했습니다. 기억나네. 16년 전 임무 지금 수행합니다. 이거 전지현 씨가 그때 왜 그때 그러세요? 갑자기 확 떠오르네요. 아니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28일로 예정돼 있는 윤리가 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긴급 또 윤리가 소집이 됐고 거기서부터 사실 우리가 좀 놀랬고요. 거기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또 추가 징계를 개시했다고 하니까 또 놀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좀 너무 좀 억지스럽다는 이야기들을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용호 의원도 나와서 이게 뭐 국민의 눈높이나 당원의 눈높이에서 좀 엄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지만 이준석 대표를 제명하는 건 좋다고 치지만 예. 제명을 할 만한 나름 납득할 만한 사유나 이유나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그 우리 저기 김성애 소장 말씀대로 완장차고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는 심선으로 한다면 누가 이 당에 대해서 이 정상적인 당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뭐 우리 당이 좀 조금 정상성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다들 지난주만 해도 이제 그 징계를 개시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경찰의 발표에 성상납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좀 정황들이 나오면서 그걸 근거로 제명하지 네.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약해지긴 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징계 중인 당대표가 계속 그런 이제 당의 통합을 저해하는 발언들을 했으니까 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징계에 뭐 그 뭐랄까 이제 그 가중할 수 있다라고 뭐 또 논리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를 제명을 해야 가처분이나 이런 나머지 이유의 후속 작업들이 당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미 내부에서는 판단을 했고 이준석 대표를 제명하지 않고 계속 놔둔다면 이후에도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 저는 뭐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말을 던지고 있고 정황들을 만들어내는 말씀은 거죠. 이제 그래서 임무는 예. 기어이 수행한다. 그렇죠. 윤리가. 끝까지 그건 싸워서 임무를 수행해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윤리위가 뭐 네. 그렇게 해서 뭐 정치인의 발언을 이유로 징계하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윤리위가 가이드북을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사자성어는 어떤 거는 사용해도 된다. 어떤 거는 사용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김재섭 예. 비대위원도 같은 생각이라고. 그렇죠. 대통령한테 비판하는 건 요거까지는 되는데 뭐 정책에 대한 비판은 되는데 뭐 이런 과한 비유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가이드북을 좀 줘야 저희도 그걸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김재섭 위원장 한 얘기. 가이드북에 예상이 된다면 천하람 위원장은 가이드북을 이미 벗어났어. 그러니까 저는 약간 걱정인 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촌철살인 쓰면은 뭐 살인한다는 거냐? 너 윤리위. 뭐 예. 차도살인 또 너도 살인이냐?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저희가 방송을 못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저- 가이드북은 간단하죠. 천하람처럼 말하지 말 것. 이렇게 써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 이렇게 나온 지금 이제 그 발언들을 충분히 뭐 가지고서 저는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천하람, 김근식 두 분은 정말 그 가이드북에 상관없이 계속 발언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이 대목에서 이제 가이드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마디 좀 섞으면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이런 그 억지스러운 게임을 하잖아요. 제가 이준석 대표를 2018년에 그때 당시 이제 노원병에 보궐선거 있을 때 안철수 대표 서울시장 나왔을 때 제가 거기 이제 안철수 예. 대표 공천을 나가보라고 원래 그래서 공천, 예, 경선을 그래서 이제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때 당시 이제 거기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엄청 싸웠죠. 싸웠는데 그때도 자기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이 지역에 왜 네가 날라와서 안철수 백 믿고 설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대응하는 걸 보면요. 나중에 제가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이준석 싸우면- 대표의 싸움이라는 건 싸우면 싸울수록 힘들어요. 어.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당이 그 대통령이 그렇게 지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당이나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나 친윤이라고 그 완장을 차고 싶은 분들은 이준석 대표를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안 싸워봐서 그렇다.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커지는 겁니다. 지금 사태가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예. 그거 그냥 안 싸우고 내버려 두고 일단은 오히려 전략적 무시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성정이나 이준석 대표의 정치 기술이라는 것은 제가 2018년에 그때 겪어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는 게 나은데 지금 뭐 가장 벌집 수시지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째서 끝나면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김규식 교수님이 그 뒤에는 예. 이준석 전 대표랑 친하게 지낸 걸로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안철수 대표랑 좀 멀어졌죠. 뭐. 정치는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무서워서 친해진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니 저는 어떤 알고 보니 좋은 사람이더라. 아니 좋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어떤 사안이나 원래 그런- 이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면 옳다고 생각하면 오른쪽을 편드는 거죠. 아니, 원래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가까이 해라. 그러나 적은 더 가까이 해라. 그런 격언이 있는 거죠, 지금. 그것도 암살 대사야? 아니 몰라요. 그냥 어디 누가 명언을 했어요, 그거는. 화장실에서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윤리위 1800자 바깥에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로 시청자분들의 의견 주시면 좋은 글들 소개하고 두 분 선정해서 영화표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촌철살인과 재미가 있을 경우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 맹작가 픽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이 계속 가고 있는 서울 남부지법의 민사합의 51부 이 재판부를 변경해달라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존 재판부가 정치적 영역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는 등 공정성을 담보했다고 신뢰하기 어렵다. 그리고 전주의 비대위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주의 비대위원은 어쨌든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의무가 되는 이런 법적인 용어로는 채무자가 되는데요. 그쪽인데 어쨌든 동기 동창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거부를 하긴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도 전주의 의원과 서울대 동기라서 재판장을 교체해달라? 서울법대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걸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한다면 본인이 해야지 왜 국민의힘이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하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이 문제에서 제일 웃기는 부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피고인이 변호사를 새로 사는 거예요. 그 재판부하고 이해관계가 충돌될 만한 변호사를 사서 재판부를 교체하는 전략. 이렇게 되면 법원 전체가 불쾌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주의 비대위원이 먼저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재판을 신청하러 갔는데 그 재판부가 예를 들어서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배정이 됐다 그러면 아유 이건 저희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바꿔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이준석 대표가 요청해야 될 건인데 이건 거꾸로잖아요. 예. 이미 재판 한번 받았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좀 찾아봐. 우리 누구 동기동창 없어? 전주의 의원 동기동창이야? 오케이 들어와. 해서 가서 저 판사 우리 여기랑 동기동창입니다.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되지도 않지만 법원 전체를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기술자스러운 일을 했다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그래도 우리나라 여당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되지도 않은 걸로 결론 났어요. 일단 결론 났어요. 그러니까 뭐 네. 재판부가 받을 리가 없죠. 받을 리가 없고 다시 또 민사 재판부 하나 더 있다고 뭐 그거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오늘 그 법원에서 내놓은 그 해명을 보니까 아주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 재판부는 예비 재판부로서 법원이나 판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지금 다루기 좀 애매한 부분들을 대비해 놓은 것이지 별 문제가 없는 한 그냥 이대로 간다는 것이어서 저는 정말 국민의힘이 또 이렇게 또 헛발질을 하는 걸 보면 참 전화나 이 얘기잖아요. 힘들어요. 전주의 의원과 법대 동창이다.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으니 바꿔달라. 이런 얘기여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더 유리하게 정말 솔직해요. 하려고, 정말 우리 집권 여당으로서 예. 그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혹여나 유리할까 봐. 혹여나 유리할까 봐. 근데 웃긴 게 전주의 의원이 지난번 거기 신문에는 갔었어요, 또. 이미 한번 가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좀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말이 다 맞는 거잖아요. 신청할 때 했어야지 이제서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기환 비대위원으로 했다가 전주의 의원으로 비대위원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리하게 하려고 바꿔놓고는 이게 유리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시 재판부로 바꿔달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예. 스스로 지금 계속 네, 누워서 그러니까 예를 칠백기를 하고 들면 있는 이거를 거죠, 뭐. 설득력 있게 네. 쓰려면은 네. 전주의 의원이랑 재판장이랑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악연이 있었다. 뭔가 이렇게 서로 차라리. 예, 그런 거를 좀 내러티브를 풀어서 쓰든지 해서 써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게 없었겠죠. 알고 기억해보니 대판 싸운 적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렇죠, 뭐. 조금 예, 그랬다면은 뭔가 이게 설득력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법원은 당사자와 재판장이 학교 동기거나 연수원 동기라고 해서 변경해주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우리나라의 특정 학교 출신 법관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주지 않고 본인이 예를 들면 재판장이 경력 변호사 출신인 경우에 과거에 본인이 근무했던 법무법인 출신의 변호사가 온다거나 아니면 재판장과 이촌 이내의 친척, 가까운 친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서 이촌이요? 누가 이촌. 아, 이촌이면은 형제자매까지.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경우에만 그걸 바꾸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애당초 기준에 원래 없는 겁니다. 없는 거죠. 제가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근데 형사재판 같은 걸 보면 그 피고인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재판부 기피 신청처럼. 할 수 있죠. 기피 이건 신청. 기피 신청은 불가능합니까? 이 민사재판은? 기피 신청을 해도 이거는 사실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앞선 사건에서 우리한테 불리하게 판단했다라는 거는 기피 신청에 사유가 안 됩니다. 예. 네. 혹시 개인적인 법률 상담은 따로 하셔도 아니,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재판 받을 때 보면 예. 기피 신청을 간혹 해요. 왜냐하면 재판부가 너무 편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형사 피고인들이 아니, 영화 예매권이라도 좀 주면서 물어보세요. 개인적인 법률 상담은 따로 시간을 저희가 이 재배당 신청도 3번 이유는 대기실에서 하나입니다. 예. 재배당 신청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싸우고 있다. 예. 예.